프로축구 연맹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프로축구 연맹은 유벤투스 구단의 항의 서한을 발송했고 어제 유벤투스 측으로부터 답신을 받았습니다. 유벤투스는 경기장에 늦게 도착한 것은 항공기 연착과 교통 체증 등 외부적인 사유 때문이었으며 호날두의 결장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무진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맹이 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단 법무팀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에는 낮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내륙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8.9도입니다. 지금까지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8월의 첫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청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실종된 여중생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시간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인지 이웃인 보은군에서도 이 두 팔 걷고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남아있어야 할 공무원만 제외하고 이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이 총동원돼서 이 조은누리 양 찾기에 동참하고 있다는데요.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는 누리야 보고 싶다, 누리야 학교 가자 이런 친구들의 간절한 메모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이 실종된 조양을 발견했을 때 너 조은누리 맞니?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럴 땐 좀 더 기다려주거나 엄마한테 전화할래? 혹은 엄마 전화번호 좀 써줄래? 이렇게 물으면 아이가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쓸 거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아무쪼록 이 조은누리 양의 손을 꼭 잡고 하루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화면에 이 조은누리 양 사진과 함께 실종 여중생 조은누리 양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란다라는 사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좀 힘을 모아서 이 조은누리 양 꼭 찾을 수 있도록 다들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국 일주 문자는 좀 이렇게 받아볼게요. 가족에게 전하는 편지. 평소 어색해서 자주 전하지 못했던 말,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좀 꼭 하고픈 말 있으신 분들 계시죠? 문자로 한번 그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전하는 편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 게시판 이용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송 KBS 1라디오 유튜브에 이렇게 딱 검색하시면 바로 화면 나옵니다.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라디오 전국 일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작업자 1명이 숨졌던 목동 빗물 저류 시설에서 실종자 2명이 끝내 시신으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소식부터 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5시 42분 그리고 47분쯤에 이제 지하 배수 시설에서 이 협력업체 소속 미얀마 국적의 이제 직원 1명하고 현대건설 소속의 직원 1명이 이제 차례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지금 어제 이제 발견된 협력업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발인을 앞두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두 사람 경우는 지금 현대건설하고 유족 측 간에 이제 협의가 이제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속에 지금 또 이번에도 인재 논란이 역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폭우에 이제 수문이 자동으로 이제 열렸고 방류 2분 전에야 구청에서 시공사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구청과 지금 시공사 간에 약간 지금 이제 서로 진실 공방이 좀 오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또 사고 현장에 튜브 같은 안전 장비도 없었고 또 무전기를 지급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터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 현대건설 직원이 그 무전기 통화가 안 되니까 직접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이런 상황이란 그렇죠. 말입니다. 나오라고 하려고 전달하러 갔다가 이렇게 숨지는 네.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좀 이제 사전 준비 부족 또 안전 불감증에 따른 것이다. 이런 네.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2013년에 있었던 노량진 배수지 작업 현장에서 있었던 그 사고 네. 재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군 당국이 이 중부전선 군사 분계선 이남에서 이 북한 남성 한 명의 신병을 확보해서 지금 귀순 여부를 조사 중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장병 그 열 영상 감시 장비에 이제 포착이 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젯밤 11시 56분께 이제 그 신병 확보를 한 거고요. 현역 군인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급은 아직까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귀순 의사를 일단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이 남쪽으로 온 북한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는 지금 8개월 만에 또 이제 발생을 한 건데요. 네. 최근에 이제 북한 어선도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고 이런 속에서 또 이렇게 또 귀순도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그러게 있는 그런 그 말입니다. 상황입니다. 어제 또 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시신도 또 발견됐다면서요. 네, 그 어제 오후 6시 25분쯤에 이제 그 파주시 장단면 그 임진강 철교 인근에서 북한군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된 거고요. 네. 이게 사망한 지 좀 꽤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북한 쪽에서 사고를 당해서 휩쓸려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 경우에도 월경을 시도하다가 그렇게 된 건지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앞서 방송 시작하면서도 이 청주의 좋은 누리양 많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실종 10일째를 맞고 있는데 이 제주에서도 이 자폐증 남자 고등학생이 실종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주 표선면 성읍리에 거주하는 유동현 군이라고 그럽니다. 17살이고요. 예. 지금 이제 집 나가고 사흘이나 벌써 지났습니다. 실종 당일에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신발을 바꿔 신고 왔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신발을 되찾아오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난 뒤에 집을 나섰는데 자정이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이제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나갈 때 휴대전화라도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휴대전화하고 지갑 그대로 지금 있다 그래요, 집에. 그러니까 아마 가까운 거리니까 그냥 잠깐 갔다 오려다가 아마 이제 실종이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마지막 행적은 CCTV 자료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행적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군 경우에는 173cm 야윈 체격이라 그러고요. 실종 당시에 파란색 반소매 상의, 검은색 반바지를 좀 입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안타까운 소식인데 국민들의 제보가 정말 희망입니다. 자, 강원도에서는 야생진드기 감염병 사망이 잇따르면서 비상 대응팀까지 꾸려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전국에서 간헐적으로 이제 야생진드기 감염과 관련해서 사망 사례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강원도에서 지금 많이 발생해서 좀 비상에 걸린 그런 그 상황인데요. 올해 강원도 내에서 17명 정도 야생진드기로부터 이제 감염이 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이제 발생을 했고, 네. 지금 이제 지역별로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춘천, 평창, 삼척. 그런데 지금 6명이 이미 이제 숨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도 가장 지금 이 지역에서 사망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여서 지금 이제 강원도 쪽에서
일단 대응 전단팀을 이제 구성했다고 하고요. 비상 대응 상황실도 설치를 해서 10월 말까지 운영을 한다 그럽니다. 이게 근데 처음에 이렇게 딱 그 물리고 난 다음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 이 사망으로까지 이르는 것을 막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약간 다른 질병하고 좀 많이 이제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감기 증상 비슷하게 처음에 한 1, 2주 동안은 이제 고열이 이제 발생하고 근육통이 오고 이제 이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증세가 있으면 만약에 이제 이 지역을 비롯해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야외 활동하고 난 뒤에 이런 감기 증상이 있으면 예. 몸에 일단 물린 데가 없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보시고 물린 자국이 예. 의료기관을 이제 방문을 빨리 해서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산에서는 A형 간염이 이 집단으로 발병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군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음식점에서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4일에 이미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음식점의 손님 가운데 19명이 A형 감염에 이제 걸린 것으로 드러나서 그 시점에 이미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환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네. 동일한 음식점을 이제 이용한 그 손님들이고요. 모두 지금 6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지금 한 3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이제 이 보건당국에서는 이게 잠복기가 상당히 길다 그럽니다. A형 감염이. 최대 한 4주까지 가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마다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 게 좀 이제 달리 나타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어찌됐건 뭐 한 식당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 발병 원인을 찾기는 좀 수월한 상황인데요. 지금 추정컨대는 중국산 조개젓갈이 일단 좀 이제 의심이 가서 네.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지난 5월에 경기도하고 6월에 서울에서도 A형 감염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때도 중국산 조개젓갈이 원인이었다 그러거든요. 네. 예, 지금 이제 이거 빨리 확인을 일단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최근 무역 보복 조치에 따른 한일 간의 갈등 영향이겠죠. 이 부산 대마도간 여객선이 운항 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고요? 네, 지금 뭐 항공 노선들은 곳곳에서 지금 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축 중단이죠.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부산 대마도간 이제 여객선에도 지금 영향이 오고 있는 건데요. 한일 고속해운이 부산 대마도 오가던 그 오로라호 지난달 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일단 운항 중단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또 이 스시마 고속페리 블루 스시마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이제 휴항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님이 감소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선박 점검도 이제 겸할 겸 이렇게 이제 그 휴항을 한 그런 그 상황인데요. 네. 특히 그 이 지역은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낚시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최근에 불매 운동이 좀 벌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대마도뿐만 아니고 후쿠오카 그다음에 오사카를 오갔던 여객선도 승객이 지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의 문자 주제는 가족에게 전하는 편지 이렇게 정했는데요. 2065님, 셋째 임신하고 무거운 몸으로 출근하니 오래전 친정부모님께서는 어려운 살림에 이 3남매 키우기에 얼마나 애쓰셨는지 다른 생각이 든다고요.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휴가 때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드릴게요 하셨고요. 2885님, 후덥지근한 8월의 첫날 오후 라디오 전국 일주 동행합니다. 어머님 89살이신데도 건강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4792님, 일하느라 너무 힘든 거 알아요. 나도 버스 운전하고 오늘 쉬면서 집안에 이것저것 강아지 방울이와 뒷동산 다녀와서 텃밭 잡풀 정리 중입니다. 당신 고생하는데 힘내세요 라고 하셨는데 맞벌이 부부시군요. 이 남편분께서 문자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0857님, 항상 어머님께 아이를 맡기면서 감사하다는 인사 제대로 못했고 12월 또 어머님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아들이기에 감사하고 고맙고 항상 존경한다고 전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또 이 좋은 누리 학생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학생들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셨는데 온 국민이 동참을 해야 되겠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제작진이 좋은 누리 학생에 대한 국민 제보가 희망입니다. 모든 시청자들께서 전파해 주시고 또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0857님 일단 커피 쿠폰 드리고요. 9981님 여보 여행 중에 버럭 화를 내 미안하오. 여행 사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버리면 더 즐거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오. 지리산 하산할 때만 냇물에 발 담그는 건 아니지. 당시처럼 올라가는 중에 쉬엄쉬엄 놀 수도 있는 건데 오늘부터 강박을 버리고 다양성 수용을. 이것도 이런 문자가 주셨네요. 이 방송 문자를 통해서 성격을 좀 개조해 보시겠습니까? 기념이 되는 날이니까 커피 한 잔 드시죠.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가족에게 전하는 편지. 뭐 사소한 일로 부딪혔던 가족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방송 통해서는 전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늘 고생하시는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셔도 좋고요. 또 공부하느라, 취업 준비하느라 애쓰는 자녀들에게도 힘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춘천으로 가볼게요. 김미주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김미주 리포터. 네, 춘천입니다. 이렇게 뜸을 들이다 나오세요. 긴장했잖아요. 강원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렸던데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다행히 비가 내리지 않고 지금 현재 온도는 31도로 볕이 무척 강하고 뜨겁습니다. 예. 그래서 춘천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날씨가 궂을 때 가면 좋은 곳이 있다면서요? 네, 지난주 강원도에서는 하늘에 큰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졌고요. 어제와 오늘 새벽 사이에도 춘천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을 정도로 많은 비가 퍼부었습니다. 이럴 때는 실내를 많이들 찾게 되죠. 그렇다면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시원하고 쾌적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좋죠. 이렇게 비 온 뒤에도 좋고 더울 때도 이런 곳 가면 시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국립춘천박물관은 규모도 크고 유물 전시나 체험 프로그램이 알차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방문을 많이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힐링하기에도 최적화된 곳이었습니다. 박물관에서 힐링이 가능하다고요? 이게 궁금한데요. 네, 입구에 산책로가 있는데 이곳을 기억의 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곳을 걷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물관은 1,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높은 천장에 유리창으로 덮여 있어서 실내지만 뻥 뚫린 느낌도 드는데요. 그리고 바로 좌측에는 강원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상설 전시관도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KBS 로고가 박힌 마이크 들고 이제 김미주 리포터 여기저기 취재를 하셨는데 그 내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박물관 안에는 4개의 상설 전시실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하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층 전시실에는 구석기 유물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있고요. 2층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문화유산이 자리합니다. 네. 아주 많은 양의 토기들과 웅장한 불상들이 눈길을 끌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강원 지역에서 발굴된 토기들입니다. 이 외에도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으로 만든 병풍 등 조선시대의 문학과 예술작품들도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각 주요 전시품을 소개하는 강원 문화 미니 특강 프린트물이 있다는 건데요. 네. 전시 해설사가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유물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예 연구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갤러리 토크도 상설 진행 중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찾았던 날에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들이 찾아왔는데요. 그중 한 가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휴가차 춘천에 휴양림에 놀러 왔다가요. 지금 날씨도 이렇고 해서 실내 공간 중에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 하다가 그 춘천 박물관에 놀러 오게 됐어요. 와보니까 엄청 세련되게 신식 건물을 져서 저도 들어오면서 되게 놀랬고, 들어오면서도 애들도 보면서 우와 할 정도 되게 즐겁고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한눈에 딱 봤을 때 뭐 다양한 전시관들이 한눈에 딱 들어왔을 때 보여지고, 또 아이들이 또 학습하는 데 있어서 뭐 구석기, 신석기 이런 시대별로 있는 게 애들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춘천 박물관 오시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춘천 박물관 정말 강추입니다.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오니까 좋아요. 아유, 이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취미인가 봅니다. 건물 시설도 좋고 내용도 알찬 박물관인데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역사 공부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국사 교과서를 보면 외워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관람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역사 속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옛 흔적을 되돌아본다는 그 자체가 정말 특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꽤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역사 공부는 정말 이렇게 재밌게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딱딱하게 선생님들이 가르쳤죠?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건가라는 생각도 가끔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요즘 자라는 아이들은 정말 재밌게 역사를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체험 공간도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것들입니까? 네, 바로 문화놀이터 공간이 있는 건데요. 보고 만지며 느끼는 오감만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토기 퍼즐에 맞추거나 기와 문양 찍기, 탑본뜨기 등 재밌는 체험을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집중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귀엽더라고요. 같이 좀 체험해 보셨어요? 네, 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이 탑본뜨기를 해봤는데요. 네.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먹과 화선지도 볼 수 있어서 나름의 추억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체험을 하다가 박물관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국립춘천박물관 홍보 담당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우리 박물관은 박물관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전시뿐만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오셔서 문화 행사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즐기고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실내 조경이나 야외 정원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서 춘천 시민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휴식하고 가시기에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 200~300명의 많은 관람객분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물관은 내년 2020년에 강원대학교 동문하고 마주보는 저희 국립춘천박물관 신관 개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최초 어린이 박물관, 열린 수장고, 미술관, 카페까지 춘천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시민분들까지 방문하여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신관이 또 곧 문을 여나 봐요. 최초의 강원도 어린이 박물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원도의 문화명소로 더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박물관 야외 정원에 강원도 일원에서 발견된 고인돌로 이루어진 고인돌 길이 있고요. 낙산사 담장과 어우러진 돌의 미학을 엿볼 수 있는 현무의 정원 등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달랠 수가 있습니다. 네. 주말에는 강원도의 날씨는 맑다고 하니까요. 이곳에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딱딱한 박물관이 아닌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힐링 공간, 국립춘천박물관이 있는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미주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순천 지역으로 가보죠. 최유린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순천입니다. 네, 이 휴가철 맞아서 곳곳에서 또 축제가 열리는 곳도 많던데 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물빛 축제가 진행 중이라면서요? 네, 이제 낮에는 도로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야외, 그러니까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산책할 엄두가 안 나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저녁 식사 후에 동문 호수정원 일대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밤마다 화려한 빛들이 정원에 수놓아지고 있는데요. 이 무더움을 시원하게 날려줄 물빛 축제가 최근에 개막했습니다. 불빛 축제가 아니라 물빛 축제, 예. 뭔가 물과 빛이 혼합된 축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예. 순천만 국가정원의 상징인 봉화 언덕 주변의 호수정원에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밤하늘을 가르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음악과 화려한 불빛들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물빛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워터 라이팅 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꽃을 보면서 정원을 거닐던 관람객들은 이 주변을 지나다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현장을 봤는데요.
저도 옆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러게요. 지금 바로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으로 가보시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수쇼 더하기 불꽃쇼, 빛하고 물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 뭐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저희도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비밀인데요. 일단 오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올해는 약간 그 영상에도 스토리가 있게, 예전에는 약간 LED 쇼에 가까웠다면 워터 스크린에다가 우리가 제작한 영상을 투영해서 좀 스토리 있게 연출해 보았습니다. 뭐 힌트를 드리자면 뭐 용도 나올 거고요. 막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네. 하율아, 저기 봐봐. 와, 누가 키가 크나마 키재기 하고 있네. 와, 너무 아름답지? 우리 손녀딸이에요. 안녕하세요. 불빛이랑 같이 나오는데 너무 막 희한찬란해가지고 애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음악에 맞춰가지고 애가 막 이렇게 발을 저었어요. 그래서 같이 춤췄어요. 춘천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극비라고 하시더니 다 설명해 주시네요. 워터 스크린에 이제 뭐 용도 나오고. 네. 예. 그런데 관람객들 반응도 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본 어르신은 이제 서문에서 동문으로 이 워터라이팅 쇼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신 건데요. 네. 이 3살배기 손녀를 품에 안고 현장에 푹 빠졌는데 어르신과 손녀에게 이 워터라이팅 쇼는 환상적인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 참고로 워터라이팅 쇼는 매일 오후 8시, 또 8시 30분, 9시 이렇게 3회씩 진행이 되고 네. 주말에는 불꽃놀이도 한 회씩 추가됩니다. 볼만 하겠군요. 이 순천만 국가정원 이제 세계적인 정원으로 자리를 잡아가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빛 축제를 또 기획하게 됐을까요? 이제 국가정원은 계절별로 변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이제 지난 겨울에는 별빛 축제를 했고요. 2017년에 시작된 물빛 축제가 이번 여름에 다시 우리 곁을 찾은 건데요. 이 순천시 국가정원 운영과 박홍파 팀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네. 알다시피 여름에는 어느 관광지나 아주 그 비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365일 그 정원을 개장하는데 여름에 혹서기 부더위로 관광객들이 툭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름에 어떻게 우리 이 아름다운 정원을 관광객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물빛 축제, 워터라이팅 쇼를 이렇게 이제 시행하게 됐어요. 자, 1, 2회 때는 조금 시스템 분야, 이렇게 LED 무대 설치, 뒤에 웰벽 이런 어떤 분수쇼 이런 위주로 했는데 작년에 할 때 좀 약간 영상을 좀 물벽에다 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감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올해는 그쪽에다가 좀 중심을 좀 많이 두었습니다. 네, 작년보단 차별화된 축제인데 이 축제 뭐 하루에 3번이라고 하셨잖아요. 3차례. 네.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이제 물빛축제 행사는 오는 25일 일요일까지 진행되고요. 네. 축제 기간 동안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야간 개장을 합니다.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이라고 하면 보통 뭐 풀, 꽃내음 나는 공간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정원의 변신은 무죄인 것 같죠. 올 여름에 도심에서 즐기는 피서지로 순천에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빛 축제 최유린 리포터가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가족에게 전하는 편지, 편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사연이 많으시네요, 다들. 6952님, 몇 해 전 일하다 다쳐 치료받고 재활 열심히 하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니 건강만 잘 챙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직접 보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문자로 이 진심이 담긴 사연이죠. 예, 건강만 챙기세요라는 사연이었고요. 6227님, 포항에서 신촌에 대학교 다니는 큰아들 만나러 온 가족이 총출동입니다. 행복한 가족 휴가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가족 사랑해요. 이게 편지네요.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한다고 하면서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일단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또 7122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내일부터 휴가인데 오늘 장 보러 가는 길에 행복을 상징하는 세입 클로버들 사이에서 행운의 네잎 클로버를 발견했네. 이번 휴가는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휴가이길 사랑해요 하시면서 재성 씨, 사랑한다 우리 딸 미희. 알콩달콩 행복하고 재밌게 여름 휴가 보내고 오자 하면서
이 발견한 네잎클로버 인증샷까지 보내오셨습니다. 사진도 감사드려요. 7121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가족에게 전하는 편지 계속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3시 34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서 푹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더워졌고 또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폭염특보 구간이 더 확대 강화된 상태인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강원 동해안과 충청 내륙, 전라도 일부 내륙, 경상도 대부분 지역 그리고 제주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대구의 낮 기온은 36도, 대전, 광주, 강릉 35도, 전주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제주 32도, 서울 31도 등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의 기온도 34도까지 오르겠고 주말을 비롯해 다음 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크게 오르는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도봉구에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요. 밤까지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박소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휴가 차량들로 종일 간선도로 강 동쪽으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반포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사고 여파로 정체가 더 심한데요. 서강대교부터 40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여의도에서 청담까지 3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전 시간보다 정체가 풀렸습니다. 60km 구간 가까이 밀렸던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이제 21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화도에서 서종, 그리고 홍천 휴게소에서 내촌까지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이제 원주에서 동둔내 사이 20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둔내터널 안에서는 전 시간에 있었던 사고 여파로 정체가 심하고요.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초월에서 곤지암 3터널까지 7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해 사고가 있었는데요. 5차로를 막고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대의 정체가 심합니다. 이후로 서해대교까지 12km 구간에서도 쭉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100세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내일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4시에 열립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중러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무단 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달 중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징용 피해 배상 등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재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또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 지역으로 가봅니다. 미디어 제주의 김형훈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형훈입니다. 예, 네. 제주 지역 요즘 연일 불볕더위라죠? 좀 걸어다니기가 진짜 힘들 정도입니다. 네네. 밖에 나가기가 두렵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더위를 이기면서 도로 위를 건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예. 제주 생명평화 대행진에 참석하신 분들인데
대행진 시작하는 곳이 바로 강정 해군 기지입니다. 네. 예, 시작은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로 이제 8회째인데 제주 도민들만 걷는 건 아니고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예. 처음 시작할 때는 10월에 했어요. 근데 2회 때부터는 7월 말에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7말 8초 가장 더울 때 이 행진을 하시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지금 오늘 8월 1일이잖아요. 행사가 네네.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네, 29일부터 했고 8월 3일 끝납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여전히 이 행진이 이어진다면 이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풀렸는데 풀리지 않다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은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에 요게 대행진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해군기지 반대. 네. 그런데 지금 해군기지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제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그 평화대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주의 평화를 위한 행사다.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되는 거겠군요. 예,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정부가 이 해군기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필수 군사시설로 보고 있고 이게 한반도뿐만 아니고 제주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해군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정부는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며칠 전에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일어났던 경찰의 인권 유린을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 경찰청의 입장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경찰청이 지난 2017년부터 강정 해군기지 문제를 포함한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2년 됐는데 결과가 2년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 네. 민감용 경찰청장이 이제 머리 숙여 사과를 했고 이게 경찰청 차원의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을 상대로 이 경찰이 공식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네네. 그 해군기지, 이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정말 여러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과 굉장히 잦은 충돌이 있었고, 네. 일촉즉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위가 10년 넘게 이렇게 갈등을 빚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집회나 시위를 해산시킬 때는 위험 요소를 이제 고려해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요 정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통행권을 제한한 사례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조사위원회는 이것도 이제 경찰의 관행인데 이런 관행을 개선을 하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예, 사실 당시에 이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체포 연행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진상조사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경찰청이 사과를 했고 그 민감용 경찰청장의 사과가 아주 진정성 있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또 강정마을 사람들도 만났다면서요? 그렇죠. 조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기 하루 전에 민감용 청장이 이제 피해자를 만나서 네. 인권 경찰로 이제 거듭나겠다 이런 점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강정 해군기지 문제 다 끝났다고 보면 될까요? 조사위 결론이 나왔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경찰의 사과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주도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국제 관함식이 열렸는데 그 당시에 유감을 이제 표명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주도민들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회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이제 뽑은 의원들이죠. 제주도의회가 올해 6월입니다. 네. 결의안을 하나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권력이 이제 부당하게 개입한 것에 대해서 예. 정부 측의 진상 조사를 이제 촉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정부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이제
도와 정부에 이제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도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결의안 내용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네네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보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 정부 또 같이 해군도 같이 좀 사과를 해라. 네, 이런 그렇죠. 요구였군요. 네네. 예.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너무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 문제여서 좀 네네.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민감용 청장이 제주 4.3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올해 4월 3일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4.3 추념식이 열렸는데 예. 서울 광화문에서 이제 열렸죠. 그때 민감용 청장이 직접 참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 관계자가 4.3 추념식 자리에 참가한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네. 이제 민감한 주제였고 서로 이제 꺼린 면도 많았는데 네. 민감용 처장이 방영회 직접 4.3 당시 희생된 분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직접 이렇게 방명록에 이제 쓰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을 다 듣고 보니까 정말 네네. 제주의 평화를 위해서 아직도 이 생명평화 대행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만한 행진인 것 같고요. 그래요. 특히 이 강정 해군기지 문제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사과와 함께 또 진상조사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재발 방지책 이런 것들로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좀 제대로 치유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리고 좀 날씨 더 더운데 네. 안전 문제 예. 걷는 분들 좀 건강도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미디어 제주 김용훈 기자 연결해서 이 제주 지역 이슈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운데 스튜디오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스튜디오가 시원해서 밖에서 더위가 좀 식는 것 같습니다. 얼른 오고 싶으셨겠네요. 네네. 예. 자,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네, 오늘 살펴볼 곳은 두 곳입니다. 대구하고 서울인데요. 지리적으로 거리가 좀 되는데요. 네, 아마 두 곳을 소개한 것도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연결을 했고요. 한 곳은 대구의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 그리고 네. 다른 한 곳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이렇게 두 예. 곳을 골랐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일어나고 있는 일 관련해서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을 먼저 가는 이유는 이제 그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과 관계된 그렇죠. 그런 사연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궁금한 게 대구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하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욕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연결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좀 따로따로 보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네.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것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구의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국제보상운동만 보시는데 네. 의외로 변수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그래요? 묘역의 어떤 사건들하고 또 어떤 인물하고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기대되네요. 예. 자, 그럼 먼저 대구의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부터 가볼까요? 네, 아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국제보상운동 하면 1907년부터 1908년 그리고 또 이제 조금 그 길게 이어진 것까지 하면 1910년까지 이제 나라의 빚을 갚겠다고 시작한 운동인데요. 네. 이게 이제 대구에 있는 까닭은 이제 그 당시 광문사 사장 김광재, 부사장 서상돈, 특히 이제 부사장님이었던 이 서상돈 선생님이 주도가 돼서 예. 국제보상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이 이제 대구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이 광문사 뭐 사장 부사장 말씀하셨는데 이제 당시 지역의 유지였죠. 지역의 유지고요. 서상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통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뭐 이런저런 뜻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들은 쉽게 찾기가 어려운데, 네. 근데 의외로 이제 제가 이제 그 독립운동 관련된 역사 내역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가
정말 찾고자 하는 좀 있는 분들이 뭔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뜻밖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상돈 선생님도 먼저 이제 그 국채보상 운동을 시작하자고 하면서 거금 800원을 내면서 시작을 했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시로서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나라의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국채보상 운동을 시작했을 텐데, 자, 어떤 상황에서 국채가 발생했고 어쩌다 이렇게 보상 운동까지 벌이게 된 건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제 나라가 외국에서 이제 빚을 얻어갖고 쓰는 것들은 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쓰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한제국 당시에 한 200만 원 정도의 빚을 얻어가지고 이제 뭐 산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썼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1904년 이제 제1차 한일협약이 일어나고 일본에서 재종 고문을 한국에다가 보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메가타 다네타로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별별 이유를 들어서 무려 4회에 걸쳐서 1,150만 원의 차관을 들여오게 됩니다. 근데 이 차관들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예를 들어 경찰 기구를 확대한다거나 그다음에 외국인의 거류민, 그 당시 이제 거류민이라고 그러면 주로 일본 사람들이었는데 그곳의 어떤 그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심지어는 이제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제 그 곧 발발하게 되면서 그 시작점이었던 토지조사 사업. 그러니까 좀 이게 속이 보이는데요. 일본 돈을 가져와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어떤 여러 시설 또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빚을 이제 대한제국 정부에 씌우는데 문제는 대한제국 정부 1년 예산이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예산에 맞먹고 그런데 1,150만 원 그렇죠. 필요했어요. 더더군다나 1905년 전후에 대한제국은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적자 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갚지 못할 경우 일본에서 어떤 요구를 할 때 그것을 거부하기 어렵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1997년에 겪었던 어떤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침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서상돈 선생님이 관심을 가졌던 거는 주변에 있었던 그러니까 식민지가 된 나라들이 가만 보아하니 먼저 제국주의 국가가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거를 갚지 못해서 결국은 또 식민지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가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먼저 갚고 빨리 독립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국채보상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당시 그 한국의 경제적인 독립을 막기 위한 일본의 전략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다간 일본 식민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채보상 운동을 하는데 이 큰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역시 이분이 사업을 하신 분이라 명확하게 계산을 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이 한 달에 많이 피는 사람들이 20전 정도로 담배값을 쓰는 거예요. 한 달에. 큰 돈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석 달 동안 모으면 60전이 되고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이 한 2,300만 정도 됩니다. 그럼 60전 곱하기 0.6 곱하기 2,300만을 하면은 대략 1,200만 원에 근접한 숫자가 나오죠. 그 모든 국민이 담배를 피울 경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남자들이 중심이 돼서 담배를 피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단연 운동, 그러니까 금연이라는 표현을 단연이라고 표현을 썼고 또 금주해라 담배 안 피는 사람은 그랬는데 서상돈 선생님의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뜻밖의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바로 뭐냐면 와 닿은 거예요, 국민들 마음에? 여성분들은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락지. 그래서 여성 운동가들이 참여해서 당신들 몸에 가락지 하나, 비녀 하나는 있지 않을 거냐. 그거를 꺼내서 우리 의원금으로 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국채보상 운동 기념공원에 가면은 그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어떤 분의 그 조그마한 그 조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거지예요. 근데 거지가 돈을 모아서 국채보상 운동 기념 국채보상 의원금으로 내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참여했다는 거죠. 거의, 그 마음이 다 뜨겁게 달아오른 거예요. 거의 자료에 따르면은 한 4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예전 자료는 이제 한 20만 원 정도
밖에 모으지 못한 걸로 되어 있지만 최근 자료는 한 200만 원 이상을 모았다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더 연구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본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었던 그렇겠네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국제보상운동이 이런 성과를 내는 데는 당시 언론의 역할도 컸다면서요. 그렇죠. 국제보상운동 관련해서 이 기록물들이 지금 현재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470여 점이 기록물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2,000점이 신문 기사예요.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이었군요, 당시. 네, 그러니까 이 국제보상운동이 대구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모든 사람들이 펼쳐질 수 있었던 거는 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황성신문이라든지 제국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도 큰 역할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신문은 바로 대한매일신보. 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는 결국은 나중에 어떤 것까지 하게 되냐면 국제보상의원금을 받아서 수탁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저희 KBS에서도 불우유토끼 성금 모금하고 맞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그 대한매일신보가 성금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제 거기 앵커나 아나운서 분들이 여쭤보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인터뷰.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몇 개를 지금 가져왔는데 2월 27일에는 북천의 인력국군 이 씨가 그의 어머니에게 국제보상운동을 할 테니까 40잔을 달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슨 얘기냐? 4원을 주마.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일당과 김석자 두 분은 매일 아침밥과 저녁밥을 반그릇으로 줄인 석 달분 값으로 2원 70점을 보내왔습니다라고 이게 대한매일신보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산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은 그래 나도 참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동참을 하는데 그런데 통감부 입장에서는 이 대한매일신보가 눈의 가시였겠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통감부에서는 이 대한매일신보를 없애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 신문사 사장이 바로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배설. 그래서 양화진 외국인 묘지하고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감부에서 그 영국 공사관을 끝끝내 괴롭혀왔고 몇 번의 재판을 통해서 결국 이제 상해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고 3주간의 구금, 그다음에 6개월간의 근신형을 처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37살 젊은 나이로 1909년 5월 1일 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갑자기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30대에 계속해서 대한매일신보 사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의병, 그다음에 독립운동, 그다음에 지금 이런 어떤 국제보상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본하고 계속 싸웠는데 그 역할을 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분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외국인 묘역이 양화진에 있어서 거기에 묻혀 있게 된 선교사 거죠. 모욕에 그래서 오늘 베델 사장이 모셔져 있는 그래서 거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구와 서울의 양화진을 연결해서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러네요. 그런 연결이 있었군요. 그래도 그 의미를 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결국은 어떤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운동이 그러니까 지향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는 과정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당하고 떳떳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만약에 대한매일신보가 없었다면 이렇게 큰 확장이 되었을까. 그런 면에서 역사는 섣부르게 성공 실패를 얘기하지 말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찾아 나가는 방법,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NGO 활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상황과 좀 빗대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매일 저녁 7시 20분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KBS 열린 토론. 오늘 지목전 토크는 한국형 사극 영화와 역사 왜곡 논란, 그리고 소유 대신 경험을 소비하는 구독 경제 두 가지 주제로 찾아갑니다. 최근 한글 창제를 소재로 한 영화 나란말싸미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과연 관객이 허용하는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경계선은 어디쯤일까요? 한편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구독 경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열린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저널리즘 비평가 정준희가 진행하는 KBS 열린 토론. 오늘 저녁 7시 20분에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경주와 포항, 강릉 등의 기온이 35도를 넘어섰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비롯해 경상도 대부분 지역, 충청 내륙과 전라도 일부 내륙, 제주 동부 지역에는 현재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예상한 낮 기온이 대구 36도, 대전과 광주, 강릉 35도, 전주 33도, 서울 31도 등이 되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을 비롯해 다음 주까지 33도